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갖고 태어나 그 생명을 다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보통 수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명을 갖고 있으며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 대략 어느 정도 수명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개나 고양이는 15년 내외, 소는 20년가량 살 수 있고 식탁에서 가끔 보게 되는 랍스터는 이론상으로 200년 이상까지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생물이라 해도 개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자꾸만 수명이 늘어나는 생명체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의 기대 수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저 노래 제목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의료기술의 발달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5월 2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2021 세계보건통계를 보면 그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자료를 통해 2019년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기대 수명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대 수명이란 조사 시점에 태어난 아기가 몇 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대 수명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기대 수명은 83.3세로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인 73.3세보다 정확하게 10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짧은 78.5세로 북한은 겨우 71.9세에 불과했는데요. 인류의 수명에는 영양 수준, 식습관, 기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 수준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매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질병은 인류 역사상 30억 명 넘는 목숨을 빼앗아간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치료제와 예방약이 개발되면서 인류는 점차 말라리아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도 점차 감소하며 인류 기대 수명 향상에 기여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 인류는 과거에 불치병이라 부르며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질병들을 하나씩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제어할 수 있는 질병이 된 암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있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줄임말입니다. 지난 2018년 개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영국 락밴드인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를 주인공으로 다뤘는데요. 그가 45세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된 이유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감염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를 파괴시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을 이겨내는 것조차 어려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는 지금까지 에이즈를 예방하거나 완치를 도울 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같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이 출시한 에이즈 치료제 덕분에 HIV의 증식을 억제하며 만성 질환으로서 평생 조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해 에이즈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300만 명을 넘었으나 지난 2018년 기준 77만여 명으로 17년 동안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에이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약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 중인 에이즈 치료제 신약 임상 결과 논문이 공개되며 세계 최초 에이즈 완치가 가능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그룹의 계열사인 에스티팜의 전임상 결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HIV가
에이즈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세포 속 염색체에 침투하기 위해 인테그라제라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국제학술지 플로스 패소전스에 실린 에스티팜의 논문에 따르면 인테그라제가 숙주인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과 상호 작용하는 부위에 치료제를 결합시킴으로써 에이즈 바이러스 활성화가 억제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초 에이즈 완치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네로라 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뛰어든 상황에서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임상 시험에 진입하지 못하며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제약사인 에스티팜의 인테그라제 억제 효과가 확인되면서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임상 일상의 하반기 성공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즈 치료제 시장 규모는 생각보다 큽니다. 환자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와 인도,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시장만 따져봐도 오는 2026년 24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로 에이즈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최종 임상까지 성공시켜 상용화한다면 막대한 부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즈라는 질병은 문란함의 상징이라는 세상의 편견과는 달리 가난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70% 이상이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는 것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일수록 에이즈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때문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구촌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돈벌이에만 급급한 국가나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에이즈 완치 의약품을 탄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